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42장. 지식은 부의 문을 연다.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 그리스 소녀가 팔에 끼고 있던 책이 왠지 익숙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의 책이었다. 내가 그 책을 썼다고 말하자마자 소녀는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다. 소녀는 미국에 가고 싶어 했다. 뉴욕에 사는 언니가 병에 걸려 몇 년 동안 투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언니를 간호하면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뉴욕으로 가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아테네 미국 대사관의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긴 나머지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했다. 책에 나온 기법을 모두 써보았고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은 잘 되지 않네요.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원하는 목표로 향한 길을 여는 확언을 매일 반복했다. 무한한 지성은 영적인 질서에 따라 미국에 이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저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뉴욕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똑똑한 변호사이자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그리스 소녀의 사정을 설명했다. 친구는 그리스 소녀에게 미국에 입국하려면 해야 할 일에 관해 바로 답신을 주었다. 이 글을 쓰던 중 성인이 된 아테네 소녀에게 편지를 받았다. 박사님을 만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 옷을 입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 주실 거고 또 저에게 답을 주실 거라는 것까지 말입니다. 나는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지혜가 흐르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다. 소녀의 잠재의식은 일관되고 지속된 소망에 답했다. 소녀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끈질기게 인내하며 답변을 기다렸다. 결단력 있는 태도가 낳은 당연한 결과였다. 소녀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때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이었다. 한 스튜디어스는 소녀에게 내가 쓴 다른 책을 선물로 주면서 이 책을 읽으면 영어가 빨리 늘 거야. 책에 있는 내용을 따르다 보면 미국에서 길이 보일 거고 라고 말했다. 외부의 방해를 받거나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정신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걸 말한다. 내면의 위대함을 알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잊지 말자. 무한한 빛이 내 안에 비쳐 재정적 결핍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질 것이다.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은 신비하고 매혹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기적은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라. 아테네 근처 모니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출신의 작가와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초창기에는 출판사에 글을 보내면 자주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심지어 첫 번째 책은 읽지 않음과 재미없음이라 적혀 되돌아왔다. 그는 또 거절당할까 불안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에 관한 책을 읽은 후로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 상상력을 좀 더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설의 등장인물이나 특정한 상황, 줄거리,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관해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밤낮으로 30분씩 다음의 내용을 확언했다. 지성이 빛을 발해 인류의 영감과 축복, 힘이 되는 소설을 내 손을 빌려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설이 절로 써질 때가 있습니다. 내면의 잠재의식이 지시한 것을 수행해서 현재의식이 쓰는 겁니다. 마음의 기법을 연습한 후 모든 글은 출판으로 연결됐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부의 보고를 발견했고 펜을 들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글을 썼다.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때 잠재의식으로부터 응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잠재의식 덕분이라 고백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호텔에서 젊은 의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걱정이 앞섰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동네에서 개원하지? 구색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할 텐데. 대학에서 정신과학을 공부한 적이 있던 의사는 마음에 부정적 암시가 작용하면 될 일도 그르친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 생각과 느낌이 유일한 창조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릇된 믿음을 갖거나 제한적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창조력을 굳게 믿었다. 그는 믿음으로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과 방해물을 치웠다. 그리고 이상적인 병원을 개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창조력에 부탁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병원을 개업해
최신 의료기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했다. 영적인 질서에 맞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잠재의식에 무한한 지성에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아버지의 집으로 한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괴로워했다. 맹장염이었다. 의사는 여성을 빨리 큰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을 했다. 그는 빠르게 회복했고 결국 이 둘은 사랑에 빠졌다. 여성은 개업 비용을 대주고 결혼식 당일 영국에서 들여온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선물했다. 신부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이룬 사업가였던 것이다. 그는 사위에게 신기술이 담긴 최신 의료 장비를 사줄 수 있다며 기뻐했다. 이 젊은 의사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에 관해 알아가는 자아 실현이다. 그럼으로써 방해와 좌절,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내적 능력을 알면 행복과 번영,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할리우드 대로에 있든 아일랜드 칼라니호에 있든 장소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어디에 있느냐와 건강, 부, 성공은 전혀 관계가 없다. 성공과 부, 번영은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